네, 조금 전까지는 시민사회협력실에서 코이카 민관협력 우수성과 공모전을 진행해 주셨고요. 자, 오늘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업 성과 공유의 시간과 리턴 프로그램 성과 공유와 또 시상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틀간 펼쳐지고 있는 코이카 소통의 주간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SDG 프로그램 팀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어제도 두 번의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첫 번째 커피 쿠폰 타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휴대폰입니다. 자, 휴대폰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화번호로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전화번호는요 010-7642-4612번입니다 010-7642-4612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OECD 땡땡땡은 네, 코이카의 만족도 조사를 국내외 파트너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 평가하고 한국의 첫 우수 개발 협력 사례로 선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PGC 공공행정위원회, 2번 SCC 고객만족위원회, 3번 DAC 개발원조위원회, 4번 CMF 금융시장위원회, 5번 CSTP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자,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찍으신 다음에 010-7642-461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국에서는 지금 수능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자신 있게 정답을 다 보내신 것 같은데 커피 쿠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 및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 소개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SDG 프로그램 팀의 이상미 과장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DG 프로그램 팀의 이상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행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코이카 국가지원 계획 CP와 분야별 중기 전략 그리고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와 같고요. 코이카 사업 파트너 등 이렇게 같이 코이카와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외부 파트너들께도 어떤 사업 상위의 전략이나 성과 수집 체계를 설명해 드리면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체계도를 먼저 만들어 봤고요. 현재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 전략 그리고 협력국 지원 계획인 CP 그리고 성과 수집 체계는 모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분야별 중기 전략은 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물 등 분야 관점에서 코이카는 협력국에 이런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와 연계되는 코이카 핵심 지표를 포함하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은 이 분야별 중기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5개 분야, 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말씀드린 코이카 핵심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수집하고 있는 일종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지원 계획인 CP는 코이카의 최상위 국가지원 전략으로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전략 문서이고요. 각 국가별로 코이카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2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 사업들이 시너지를 내서 국가 수준의 CP 전략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에서의 성과 수집 대상과 CP에서의 서브 프로그램, 그리고 분야별 중기 전략의 주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은 모두 분야별 중기 전략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준위와 내용이 동일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가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각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중기 전략입니다. 분야별 중기 전략은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 12개 분야에 대한 코이카의 전략과 사업 개발 방향, 그리고 성과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1년간의 개정 절차를 밟았고요. 코이카 단내, 그리고 외부 분야 전문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략 5년마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분야별 중기 전략 중에 보건 중기 전략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주력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각 분야별 주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의 경우에는 생애주기 접근을 통한 건강 증진, 그리고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 안부 향상, 그리고 세 번째 포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한 디지털 보건 역량 강화라는 이제 전략 목표하에 각각의 주력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분야별 중기 전략은 코이카 홈페이지나 구글 등을 통해서 쉽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파트너들과 서로 소통하실 수 있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 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 거버넌스, 평화, 농촌개발, 성평등, 인권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각각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 목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그 프로그램별로 주요한 성과 지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현재 SDG 코이카 성과 지표라는 것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코이카에서는 이 사업을 핵심 성과 지표로 보고 각 사업별로 최소 1개는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사업을 모니터링과 평가할 때 이 지표들을 주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분들께서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는 특히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그리고 평가할 때 분야별 전략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글 통해서 분야별 중기 전략 다운받으신 다음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입니다.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업 수단, 모달리티별로 공통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의 리스트들을 모아서 동일한 성과를 취합하는 성과 수집 방식이고요.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기관의 성과로 가져오고, 그리고 향후에 SDG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과 수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이카가 많이 해오고 있는 5개 분야 7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사업의 성과를 매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 즉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사업들은 동일 프로그램으로 묶이게 되고 국별 협력 사업, 다자 사업, 민관 사업 등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코이카가 많이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택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DG가 종료되는 시점에 코이카는 어떻게 SDG에 기여를 했는지를 그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한 후에 여러 차례 성과관리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올해 2022년의 경우에는 총 41개국 188개 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하는 지표에 대해서 성과를 연말까지 이제 수집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성과 프로그램에 포함된 5개 분야 7개 프로그램의 이름과 여기 포함된 수집 항목, 즉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글로벌 레벨에서도 통용되고 또 SDG 세부 지표와 연계되는 지표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매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제 저희 코이카 사무소에서 제출해주고 계시는 양식이고요. 이러한 양식에 각 지표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작성하고 본부로 보내주시면 본부에서는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완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가공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리프로 제작해서 대국민 홍보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홈페이지나 SNS 그리고 ODA 도서관을 통해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열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국가지원 계획인 CP입니다. 먼저 CP를 수립하게 된 배경은 우리 정부의 지원 전략인 CPS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파트너 대상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 사업 발굴에 대한 요구, 그리고 통합적 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국별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 세부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추진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 기반의 사업 추진, 핵심 성과 위주의 사업 개발, 예측 가능성 제고, 통합적 접근, 포용성 강화 등이라는 전략 방향 아래 CP 수립이 추진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CP에 사용된 몇 가지 용어가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P는 코이카 최상위 국가별 지원 전략입니다. 이 국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상단에 있는 CP 프로그램은 특정 성과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섹터가 아닌 이제 섹터 통합 프로그램이고, 그 하단의 서브 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는 분야, 즉 보건, 교육 등 섹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의 목표와 그 얼라인되는 사업들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의 모달리티는 다양합니다.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국별협력 사업, 연수 사업, 민간협력 사업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화면에 체계도에서 보시는 대로 코이카의 다양한 유형들의 사업이 CP를 중심으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는 코이카 전사 성과, 나아가서는 SDG 달성, 글로벌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CP의 기본 컨셉과 포함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베트남 CP를 가져와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CP에는 먼저 상단의 국가별로 CP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상위의 목표가 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CP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CP 프로그램들은 또 각각의 CP 프로그램들은 상위의 전략, 즉 한국 정부의 CPS 그리고 분야별 전략, 수원국의 SDG 달성 전략 등과 같은 상위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CP 프로그램은 한 가지 분야에 포함되지 않고 멀티 섹터럴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CP 프로그램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이 1순위 프로그램, 그 다음이 2순위, 3순위입니다. 순위를 정한 이유는 그 1, 2순위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1순위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수립 후 5년 동안은 특수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이카 사무소의 거버넌스가 바뀌는 등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협력국 대상 지원 사업의 기조는 일관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CP 프로그램의 하단은 서브 프로그램이 있고, 이 서브 프로그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분야별 중기 전략의 주요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그램 하위에는 관련되는 사업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 CP 역시 그 대외용으로 국영문 제작해서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시켜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의 성과로는 현재 현재 총 46개국 CP가 수립이 되었고 전략 연계 강화와 자원 집중 유지 측면에서는 국가별 1순위 프로그램이 전년 대비 계속 유지되고 있고 24년 신규 사업 CP 부합률도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코이카로 요청할 때 컨셉 페이퍼인 PCP를 사무소를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본부에서 사업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나라 CP 프로그램과 부합하는지를 심사 항목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이카와 협업하여 사업을 발굴하시는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의 CP를 사전에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CP와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 한정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CP 프로그램의 SDG와 연계되는 코이카 핵심 성과 지표가 최소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화면을 보시면 CP 프로그램 밑에 지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서브 프로그램들도 각각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향후에 코이카에서 CP 기준 성과 관리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현재 포함을 시키고 계속 고도화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 파트너들께서는 저희 팀이나 제 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SDG 프로그램 팀 이상미 과장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SDG 프로그램 팀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2일차 오전 프로그램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1시 50분부터 오후 프로그램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다시 꼭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2일차 오후 프로그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점심 식사 드셨죠? 예, 나른해지는 오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좀 더 활기찬 오후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 첫 번째 프로그램은요. 베트남 한배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지원사업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요. 키스트 안종승 팀장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박수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트 국제협력팀장 안종승입니다. 먼저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 공유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V키스 사업을 이제 2014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14년 진행하기 전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사전 타당 조사부터 제가 참여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V키스 사업에 이제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9년도 12월달에 이 본 사업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일단 1단계가 종료가 되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주요 추진 결과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V키스트 베트남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게 어떤 것이고 왜 키스트에서 이 본 사업을 담당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스트는 1966년도에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 의지로 이제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키스트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에 많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던 그런 한국 우수한 연구자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키스트를 통해서 그런 당시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었던 브레인 드레인, 두뇌 유출도 이 키스트 설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66년도에 설립이 되고 나서 1970년도에 과학기술계에 저명한 매거진인 사이언스지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키스트 모델이 개도국의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있냐? 과연 이 미국 원조를 통해서 설립된 키스트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의문을 던진 이제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지금 1970년이 지난 훨씬 50년이 지난 지금 세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밑바탕에는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이 매거진의 답변으로 키스트는 이제 50년 지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과학기술 어떻게 보면 그런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큰 기둥이 되었다라는 아티클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스트는 국제 개발 협력의 선순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원조로 설립된 키스트가 50년 넘게 운영이 되었고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로 개도국인 베트남에 전수하는 사업이 바로 이 V키스트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키스트 설립 지원 사업은 V키스트 설립을 통해 베트남의 산업 경제 발전 기반 마련을 하고 또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 기간은 96개월, 8년 동안 진행되었고 원화로 따지게 되면 한 400억 가까운 우리나라 정부의 ODA 재원이 들어갔으며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물로서 매칭을 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사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연구소 건축, 기자재 지원, 그리고 컨설팅, 역량 강화, 큰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V키스트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초대 원장님께서 한국분이 이제 파견을 가셨는데 이에 대한 예산과 이제 사업 관리에 대한 운영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을 어떤 체계로 이제 추진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는 코이카와 베트남 과기부 간 공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사업 진행간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 그리고 진행간에 이제 저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이제 구축을 하여서 운영을 하였고 키스트와 V키스트가 파트너가 돼서 각 파트별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컨설팅 및 교육 훈련 그리고 장기 기자재 구축, 연구소 구축을 각 V키스트 운영팀 그리고 PMU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건축 담당 유닛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건축 부분은 감리는 포스코 A&E, 설계는 히림 정화건축, 그리고 시공은 연진 건축사에서 담당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주요 추진 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장비 및 기자재입니다. V키스트의 연구 장비 기자재가 어떻게 보면 연구 R&D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점 연구 분야 IT, BT의 이제 필수 장비인 연구 장비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조달 범위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연구 장비, 실험실 설비, 사무용 장비, 가구,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장비의 경우는 크게 V키스트 연구 분야가 BT, IT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베트남 연구자의 수요를 받아서 장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었으며 실험실 설비는 이러한 장비를 설치하고 실제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실험대 등이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사무용 장비는 쾌적한 근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산 시스템은 약 15억 정도로 인터넷 라우터 등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지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기자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키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및 조달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키스트 저희 서울에서 조달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모든 장비가 우리나라 장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비도 있고 또 해외에서 와야 되는 장비도 있고 또 일부는 베트남 현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연구자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장비 설치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활용성을 높이는 걸 도모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장비 및 실험실 설비는 저희가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공작실을 VKS 건물 안에 구성을 하였는데 이 공작실은 연구자들이 필요로 한 장비를 직접 조립하고 제작하는 하도록 지원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비를 활용하는 게 뿐만 아니라 장비가 고장났을 때 직접 수리로 해보면서 그런 테크니션, 엔지니어들의 그런 능력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작실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IT 부분에서는 전기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제 구축하였고 BT 분야에서는 베트남 내 천연약초 성분 추출 및 분석을 위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현미경 등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용 용품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용 용품은 주요 이제 목적으로는 쾌적한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가구를 저희가 조달을 하였고 접견실 등 이제 특수 목적 공간에는 베트남 특색을 살린 전통 가구를 좀 섞어서 이제 좀 조달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KIS의 선진화된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이제 그런 통합 정보 시스템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도 연구 노트라든지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기반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하는 행정 업무 같은 경우도 각각의 이제 한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내부품이라든지 물품 구매, 예산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합 정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잘 구축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을 시작으로 해서 통합 연구 시스템 등 실제로 관리하는 포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 이를 위한 교육 또한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전반적인 장비 기자재 구축 현황인데요. 발송 전에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에서 나가기 전에 한번 검수를 진행을 하였고 또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도 운송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베트남 VKS 건물 안까지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VKS 내 설치 완료하는 것도 저희가 검수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이를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수 인력 유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는 정부주도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보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 우수 인력을 이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유치하여 연구 풍토를 조성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해외 신진 연구자 유인을 위해서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으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고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그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자국 우수 연구자의 두뇌 유출이 이제 국가 선진에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각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트남 또한 이러한 두뇌 유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KIS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두뇌 유출을 막고자 설립이 된 목적 중에도 하나인데, VKIS 내 우수 연구 인력 확보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VKIS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수 인력에 의한 R&D 투자를 이제 검증할 수 있고 국가 기관 차원의
효과적인 추가 예산 배분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수호성의 연구 수호성 확보를 이제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선진국 추격형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지원 확보, 그러니까 우수 연구자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키스트 사례를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스트 설립 초기에 키스트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20여 명이 남는 우수 해외 거주 한국 연구자를 유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특히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 키스트는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연구 기관 소속 한인 과학자, 유학자 대상으로 기국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부흥 참여를 독려하는 어떻게 보면 외국심에 좀 호소를 이제 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그분들에게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자 대상으로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과학자들에 대한 그런 위상이 높지 않았는데 좀 더 높은 월급이라든지 또 사회적 위상을 이제 제고를 해서 그분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계신 분은 금동화 키스트 전 원장님이시자 V키스트 초대 원장님이십니다. 아무래도 키스트 설립 초기에 해외에서 이제 오신 분해 유출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신 분이신데요. 이 베트남 현지의 우수한 과학자를 이제 V키스트로 결집할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베트남 연구자도 끌어들이려 하는 게 당시 이제 V키스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키스트는 베트남 과학기술과 산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또한 해외에 있는 베트남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우수 연구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베트남 우수 대학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실시를 하였고 또 능력 중심의 채용 시스템을 제도를 정착을 이제 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경력 인정을 제도화시켰는데 베트남 이제 V키스트는 베트남 과기부 산업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그런 규정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베트남 공공기관의 경우는 해외 또는 민간에서 이러한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V키스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베트남 과기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V키스트 실제로 해외에 있는 베트남 우수 연구자를 유치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구 운영 컨설팅 중에 재정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재정 자율성이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의 고유한 임무에 적합한 연구 사업의 자율적인 투자 권한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건데 이는 바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 의무를 이제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연구원 구성인들이 책임감 있는 연구소 재정 운영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 사례를 보시면 독일에 있는 프라노퍼 연구소는 유럽 최대의 응용 과학기술 연구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재정 후원자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서 연구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V키스트는 과연 베트남 내 다른 연구기관과 어떤 식으로 차별화시켜서 이 재정 자율성을 확보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베트남 내 타 연구기관은 재정 확보에 있어서는 베트남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존을 하였습니다. V키스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지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모든 재원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V키스트는 이런 정부 외에도 다른 기업, 프라이빗 섹터라든지 해외 펀드로부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의 자율성을 이제 보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V키스트의 재정 자율성은
관련 근거 법령으로 제가 설립 초기 본 사업 시작 초기부터 베트남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이제 디크리에 관한 디크리가 있습니다. 이 디크리에 통해서 V키스트는 좀 더 자율성 있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V키스트는 어떻게 기관의 운영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사업 베이스로 받는 예산, 그리고 그 외 ODA, EDCF, 그다음에 해외 펀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간 계획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V키스트에서 이제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선진 예산 관리를 위해서 저희 키스트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재정 관리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정 자율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사업 예산 관리를 이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행정 지원을 했는데 매년 연말 이제 V키스도 베트남 과기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로 연간 계획, 차년도 예산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V키스트의 이제 직원들이 당연히 경력직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정부 관련 업무에 경력이 많이 없는 부족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키스트에서 파견 나갔는데 키스트 직원이 V키스트 그리고 베트남 과기부 정부와의 여러 회의를 거쳐서 V키스트의 차년도 운영을 위해 가장 옵티멀한 예산 구성을 같이 이렇게 수행을 이제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렇다면 키스트는 V키스트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참고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추가를 해두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키스트는 전체 예산 중에 45% 정도가 프라이빗 섹터 그 사업 베이스입니다. 그게 공공 수탁이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 섹터 그 외 해외 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 45%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총 53%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프앤하프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오는 예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D 인력의 역량 강화는 아주 중요한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R&D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그런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각 국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KIRD라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출연년 대상으로 연구원뿐만 아니라 행정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기관별로도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키스트에서 V키스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교육 목적은 이제 V키스트 전 직원, 그러니까 연구와 행정 직원의 연구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였고, 크게 한국 초청 연수 그리고 베트남 현지 연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초청 연수는 단기와 중기로 구분해서 단기 같은 경우는 행정 직원을 위주로 주로 진행하였고, 중기는 좀 단기가 아닌 중기, 그러니까 한 2개월, 3개월 단위로 그런 시간이 투입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연구자를 이제 저희 키스트에 매칭해서 분야가 맞는 연구자와 매칭을 시켜서 키스트에서 연구를 같이 수행하면서 그리고 연구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 연수는 그 외에 건축이라든지 안전 등 관련된 연수를 베트남 현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한국 초청 연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연수는 각각 지금 총 이제 6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대상이 베트남 과기부 공무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V키스트가
운영이 잘 되려면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 공무원들도 과학기술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선진 국가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트남 과기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19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이제 효과적인 교육 수행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제 강의 Q&A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이제 했는데요. 2021년부터 총 5차에 거쳐서 그런 연구자, 행정 직원 그리고 베트남 과기부를 대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분야 선정 및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키스트 이제 베트남 과기부 산하의 연구소가 설립이 되는데 과연 이 목표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R&D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연구를 브이키스트에서 실행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리고 키스트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 실태 조사를 사업 초기부터 진행하였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타 기관 전문가를 모시고 아주 심도 있는 디스커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 분야를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렸고 세부적인 연구 분야를 한정하기 위해서 제 초대 원장님이신 금동환 원장님 그리고 베트남 과기부 그외 바스트라고 하는 베트남의 이제 과학기술 연구소 이제 아카데미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바스트의 연구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조사를 통해서 브이키스트에서는 어떤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브이키스트는 이제 공공 연구 기관으로서 응용 기술 연구를 통해서 베트남의 산업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연구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이키스트는 베트남의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베트남의 산업 및 R&D 투자 전망을 저희가 고려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베트남의 산업 및 R&D 투자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키스트의 연구 분야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키스트 관계 기관과의 유망 후보 연구 분야 선정을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후보 연구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최종 연구 분야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키스트의 관련 분야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연구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최종 도출한 분야가 바로 바이오, 정보통신, 전기모터 그리고 센서 분야입니다. 그러면 브이키스트는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ICT 그리고 사물 인터넷 얼굴 인식 등이 포함된 ICT 기술 그리고 ICT 연계 첨단 산업 기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기술 BT 분야에서는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는 천연물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천연물 추출 성분화 효능 분석 그리고 베트남 천연물의 기능 강화 실제로 고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분야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브이키스트 사업을 통해서 한국 이제 키스트와 브이키스트가 연구 협력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아무래도 연구소 설립이 건축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되기 전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브이키스트의 조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키스트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매칭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관과 키스트와의 그런 공동 연구 협력 분야도 발굴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는 파일럿 조인트 그러니까 파일럿 공동 연구도 이제 실행이 되었는데요.
키스트 그 외에도 키스트에서 자체적으로 V키스트에 위탁을 주어서 진행한 연구 과제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연구 수행에 있어서 V키스트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V키스트의 분야는 BT, IT, 전기모터 그리고 IT-BT 융합이 있습니다. 네, V키스트는 국내외 총 5개의 현지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T 분야는 베트남 천연물 연구를 위해서 키스트의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가 있는데 이 천연물 연구소에 V키스트의 현지 랩이 개소가 돼서 키스트와 V키스트가 천연물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리물질 추출 연구를 위해서는 V키스트와 베트남 현지 대학과의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모터 분야에 있어서는 V키스트 신축 건물에 바로 시범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IT 분야는 베트남 나센텍이라는 기관 안에 들어가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BT 융합 분야에서는 베트남 과기대의 연구실을 개소해서 같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드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키스트 천연물 연구소에 이제 V키스트 현지 연구실이 있었고 거기에 파견된 V키스트 연구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V키스트 연구자를 선별하고 나서 그다음에 새롭게 연구를 도입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또 기반 연구 성과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V키스트 연구자와 연구 분야에 매칭이 되는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와 매칭이 돼서 이 파견 연구자가 강릉분원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베트남에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 현재도 강릉분원과 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소 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키스트 연구소는 해외 시공 최초로 친환경 인증 건축으로 이제 완공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친환경 인증을 이제 획득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 V키스트 직원은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이제 또 가질 수도 있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건물이 지금 현재 완공이 된 건축 V키스트 건물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건축이 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그런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런 안전성을 고려해서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시공사와도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 운영 자문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연구소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소를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축이라든지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도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구축된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맨파워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정 부분에서 키스트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베트남 직원들에게 전수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설계 관리 부분에서는 매년도 이제 직원의 그런 간접비 확보를 위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진행하였고 채용과 이제 평가를 위한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한 채용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사업 관리에 있어서도 자체 연구 사업 관리 체계뿐만이 아니라 수행 절차도 저희 키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 맞는 베트남 법과 제도를 다 고려해서 전수를 이제 하게 되었고
건설과 안전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제 시공이 이제 끝난 다음에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브이키스트 이사회뿐만 아니라 공동조정위원회 그리고 각종 의전, 행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런 행사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 키스트와 이제 베트남 현지 코이카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브이키스트에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 베트남 브이키스트 관련 언론 홍보를 통해서 대국민 사업 인지도를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련했는데요. 브이키스트의 현지 인지도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인지도가 높아져야지 아무래도 그런 브이키스트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직원들에게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들도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홍보를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체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진행하였고 또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VKS 1층에 이제 홍보관을 조성을 해서 각종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방문을 하시면 VKS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관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자료 제작뿐만 아니라 방문 행사까지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 지금까지 브이키스트가 베트남 현지 그리고 국외에 체결한 MOU를 체결한 기관을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내 기관 대학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는 MOU 체결이라든지 뭔가 입지를 높이는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키스트도 초기에 그랬듯이 좀 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과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브이키스트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또 키스트 역시 브이키스트와 시스터 연구소, 그러니까 자매 연구소로서 브이키스트와의 연구 협력을 계속 강화시킬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내 베트남 현지뿐만 아니라 국제 기관과의 해외 기관과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브이키스트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8년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코이카 본부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사무소 직원분들 그리고 키스트의 참여 전문가로 노력해 주신 키스트 분들뿐만 아니라 이 건축 설계 시공까지 담당해 주신 여러 업체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 브이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가장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노력하고 계신 코이카 해외 현지 사무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희 키스트와 같은 PMC 기관에 현지 파견 가서도 같이 베트남 수원국의 정부 대상으로 일을 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 브이키 사업은 지금 이번 단계 본 사업은 12월달에 이제 종료가 되지만 브이키스트 사업은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키스트 차원에서도 브이키스트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그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갈 계획이고 코이카에서도 이제 이 브이키스트를 통한 그 외의 사업도 파생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베트남 정부의 베트남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브이키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스트 안종승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키스트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쭉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베트남에도 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